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화천 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홍형도 교수입니다. 오늘로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6일째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방승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최문순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기호의원 최문순입니다. 네, 소개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들이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세훈 후보부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화천 군수 후보 김세훈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접경지역 화천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말맞춰 화천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임 군수가 확보한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에 반납해버리는 그런 후보자,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기금을 깨서 빚을 돌려막고 부채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후보자, 개발촉진지구를 해제하여 화천의 관광진흥을 스스로 포기하는 후보자가 그런 후보자가 군수가 되면 화천에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리고 강원도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저 김세훈이 화천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화천 군민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는 세상을 화천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1번 저 김세훈을 화천 군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승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화천 군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기호 3번 방승일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그간의 갈등을 깨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천은 이런 국제정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치열한 선거 싸움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화천은 그간 화합과 단합으로 산천어 축제를 비롯한 각종 큰 행사를 잘 치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공직자 출신의 과열된 선거 싸움은 화천을 심각한 분열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 사회는 반토막이 나 있고 지역 주민도 반으로 나뉘어져서 사소한 말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심히 우려도 됩니다. 사랑하는 화천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화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선 양쪽 공직자 출신 후보들을 한 템포 쉬어가게 하시고 패거리 없는 민간 출신인 제가 화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터전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국군장병 및 가족, 귀농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함께하는 통합된 화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순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천군 여러분, 그리고 지역에 주둔하고 고생하시는 국군용사 여러분, 그리고 군인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그 덕분에 성과적인 군정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천군수 후보 기호 2번 최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겐 꿈과 바람이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에 100만 명도 주용하지만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고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학생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춥고 병들어 외로운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더 우선입니다. 농민과 상업하시는 분들의 한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은 젊은이들의 꿈이 자라고 힘들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와 치유받는 곳이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최문순, 경험이 많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죠? 준비된 기조연설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토론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기될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카메라는 더 이상 후보자를 비추지 않게 됩니다. 이들 알아두시고요. 인신 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회자인 제가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론의 전 과정이 TV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고 공정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공통 질문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진행 방식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세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천은 세계적인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로 지역의 위상과 지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신산업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방승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230여 개의 자치 단체가 있는데요. 10년 이내에 없어질 자치단체가 한 30개에서 40개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천을 보면 1년 예산이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자치 우리 자치 수입이 250억밖에 안 됩니다. 비율은 약 8%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신산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화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 화천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또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 화천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산해면 덕골에 도가 가지고 있는 300만 평의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임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도의원 할 때 가보니까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림에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 복합 휴양림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읍내 쪽에는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치유 공간을 만드는 의료 치유센터를 또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8호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또 역시 잘 꾸려 나갈 것입니다. 예. 네, 다음 최문순 후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촌지역이고 노인분들도 많고 자본적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배려한 우리식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업은 고소득 작물 개발과 유통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적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도 김세훈 후보가 이를 기획하고 성공시켰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고경우라는 한 기획사 대표가 산천어 축제 기획안을 만들어서 당시 군수였던 정갑철 군수님에게 드립니다.
군수님이 기획안을 보시고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장인 나광배 계장에게 지시하여서 계장을 포함한 고희재, 남재선, 이준우 등 4명의 직원이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1월 제1회 산천어 축제가 태동된 것입니다. 이때의 김세훈 후보는 기획감사실 예산기정으로 있으면서 축제와는 먼 거리 있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 김세훈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화천 경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남북 평화 시대를 대비해서 백암산 평화댐 일원을 아우르는 DMZ 생태 평화 국립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조성비는 물론 전부 국보입니다. 국립공원의 그런 경제 효과는 이렇게 보니까 한 1,800억 정도가 되고요. 고용 효과도 한 1,600명에 달합니다. 또 화천은 지금 수도권에서 멀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광덕 터널을 꼭 개통해서 1시간대 화천으로 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또 화천 관내에도 화천역이 생기면 2개의 터널을 개통해서 화천군 전역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화천역이 생기는 간동면 일대에는 4천 가구 7천 명의 전원주택 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꼭 유치해서 화천의 상주 인구는 3만 명, 유동 인구는 500만 명이 움직이는 농촌형 관광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양구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마다 한 30만 명이 와서 200억 이상을 벌어들인다는데 화천은 지난해 고작 303만 명이 와서 30억을 벌었답니다. 이거는 아주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제한된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공약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정치와 정책 선거의 핵심이 바로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은 단순히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 주제는 지역 경제 분야 관련된 공약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2분 동안 본인의 공약을 발표하시고 난 후 상대 후보들이 30초 동안 해당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공약 상호 토론 주제는 지역경제 분야에 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최문순 후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천군의 경우 지역 경제의 70% 정도가 지역 군부대 용사들 일체력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상업 기반도 이에 맞추어서 발달했고 상호 협력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상업 구조를 다장 살펴보면 식당이 한 500억 업소, 숙박업소가 한 280개 업소, 편의점 등 기타가 한 200개 업소가 해서 대략 한 1000개 업소가 이에 주요 영업을 합니다. 군부대 1개사당 경제적 가치가 1000억이라고 추정할 때 대략 추산하면 업소당 3억 원 정도의 잔존 가치가 지역 내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공하고 문제점을 찾기에 더욱 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젊은 군인들의 기여에 맞는 시설을 개선하고 젊은 군인들에게 입맞는 음식과 또 친절도를 더 증가시키고 젊은 군인들이 즐기고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부대에 납품하는 농축산물의 군납량을 더욱 늘려서 안정적 운영과 소득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간북국 군인 및 가족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교육 책임지겠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아이 돌봄 시설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키즈센터 만들겠습니다. 화천에 집 짓고 살 수 있는 택지 조성 공급하겠습니다.
문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래서 화천에서 근무하고 화천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세훈 후보 잘 들으셨죠? 질문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군정 4년 동안 자기가 잘한 사항만 나열한 것 같은데 지금 화천 군민들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쪼글떼기 같은 조그만 사업만 추진해서 포대기 사업만 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4년만 더 하면 화천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 같습니다. 이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최문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후보님께서 상당히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 유세 나가보면은 농민들은 살만 난다 합니다. 농사 짓기가 신난다고 합니다. 쪼들떼기 같은 거 저는 큰 사업 안 합니다. 화천읍에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해놓고 무용지물인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레방아공원 100억 들어갔습니다. 뭐합니까? 간동면 구만리의 어도시설 다 무용지물입니다. 생태영상단지 200억 들어갔습니다.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립니까? 이러한 크고 작고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또한 붕어섬에 들어간 카트레일카 열차 펜션 60억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카트레일카 오히려 붕어섬 다니는 사람들 불편함만 느끼게 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막 쓰면 안 됩니다. 예산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민생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공부할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아이들,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지. 쓰잘데없는 사업 해갖고 폐기 처분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물레방아공원 지금 철거하려고 해도 국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못합니다. 내후년 되면 기간이 지납니다. 그럼 거기다 아파트 단지 질 겁니다. 임대 아파트.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방승일 후보께도 질문할 수 있는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최문순 후보님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최문순 후보님은 보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자잘한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그 우리 국민들의 복지, 특히 그 농민들 또 뭐 이렇게 그 영유아 뭐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군수라 하면 미래 20년, 30년 후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최문순 후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방승일 후보님의 질문을 칭찬하러 듣겠습니다. 자잘한 것이라고 해서 말이 했다는데 사실 그 자잘한 것이 민생입니다. 제가 출장 다니면서 주로 다니는 데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가정댁을 많이 다닙니다. 우리 관내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592명 계십니다. 그분 댁에 가면은 군수인 제가 갔는데 발바닥이 시려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요를 깔고 전기담요 놓고 이불 덮고 자기 몸으로 보온하면서 사십니다. 그분들은 친구 바깥에 못 나갔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연료비 50만 원씩 지원해 드리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돼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고 지원해 주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다덧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어제 화천 어르신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르신 일자리 제수당 7만이 드립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살맛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을 신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방승일 후보님께서 미래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 관련자가, 전문가가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에 따라서 김세훈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농촌 경제, 일자리를 지역 경제에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백암산과 평화댐 일원을 DMZ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말골 수종보를 포함하여 8호 권역을 힐링 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8호 선착장에는 동천리로 건너가는 pontoon교를 설치하여 자전거 트레킹 로드를 조성하고 그 길을 따라 비수금이, 병풍산, 수달연구센터, 화천댐 등 주변 관광장을 하나로 묶어 통합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치유 아카데미를 조성하여 숲치유 연구소를 운영하고 힐링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힘신이 지친 도시민이 몰려오는 치유 땅 화천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덕산 야생화 공원, 사창리 섬들 화해단지, 고군고곡 트레킹 코스, 광덕계곡 재정비 등으로 사내면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지구 역사 유적을 복원해 힐링 공원을 조성하고 봉호 다목권 산림 관광지와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자꾸 들어오는 상서면을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은 서화산의 전망대를, 봉호섬에는 화해단지를 조성하고 북한강 친수공원을 재정비해서 도시명 관광지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서 농업 분야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공단지를 만들고 농산물 판매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을 좋은 값에 다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승일 후보 잘 들으셨죠? 역시 김세훈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훈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세훈 후보님 그 공약을 듣다 보면 그 정갑철 군수님 공약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백암산서부터 쭉 나열하신 것이 그 본인의 그 자체 개발한 게 그 공약이 아니고 그 먼저 전 군수가 그 내세웠던 공약하고 너무 흡사해서 이거 좀 독창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김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전혀 아니고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화천군에서 관광정책과장을 할 때 환경부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는 화천뿐 아니라 양구 일원을 DMZ 생태 국립공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갑작스레 북한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평화 시대가 왔으니까 거기에 발맞춰 우리는 DMZ 생태 국립공원을 만들면 이 사냥권, 풍산권, 이 우리 화천 북부권이 그동안 엄청나게 소외되고 개발이 안 됐었는데 거기에 해마다 그 100만 이상이 찾아와서 산천어 축제로 이름난 화천을 다시 한번 그렇게 이름 날리는 제2의 도약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선거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사냥권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엄청 좋아하고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사냥권은 최문순 후보가 극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본질적인 그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추진하는 DMZ 생태 국립공원이 화천에 딱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이 중요한 겁니다. 백암산 프로젝트 현재가 한 37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00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선 후보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럼 450억 투자해갖고 얼마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1년에 몇 명이 와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사실상 저도 크게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우리 군에 부담 가는 사업입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김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면 부담이 갈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도 신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뉴욕에 가서 그런 어마어마한 홍보를 합니다.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고 지우기나 하고 전임자를 배신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정체성이 없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문순 후보님은 어제도 정갑철 군수님이 제 유세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 정갑철 군수님이 지난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실과장이 되고 도에 보내서 부군수까지 시켜줬는데 그런 것을 모두 건 지우고 본인이 잘했다고 하고 산천어 축제나 잘된 뭐 도마도 축제 몇 개 사업만 유지하고 또 저 광덕선 천문대는 꼭 본인이 했다고 우기고 아까 말씀한 그 물레방아 공원 그건 본인이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레방아 공원도 본인이 지역 개발과장 때 아마 추진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게 지우게 하니까 지금 화천군이 편가리가 되고 지역 갈등이 조장됩니다. 군수님, 선배님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방승일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또 이제 그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중앙 정부나 도의 그 확정된 사업을 거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군수가 돼도 뭐 약간의 이제 그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대로 따옵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그 퍼주기식의 공약이 아닌 그거는 뭐 누가 해도 나오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원의 자원을 어떻게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자치단체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일들은 실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그 작은 것까지 신경 쓸 게 아니고 그거는 담당자한테 맡기면 되고 군수는 그야말로 10년 후, 20년 후, 또 아니면 100년 후에 우리 화천의 국민들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정책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자치단체장 또 아니면 작은 단체의 장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자원의 그 자원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안 보일 건데요. 이것이 2011년 6월 11일 날 그 중앙일보에 크게 나왔던 이제 것인데요. 그 현대건설에서 싱가포르에 그 병원을 하나 졌는데 그야말로 그 잠깐 말씀 환자들을 자연 속 치유 환경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미래병원의 주요 모델이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화천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병원 같은 것을 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저거 하나 가지고 가서 영국 가서 돈 따오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비전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빈손 욕기 들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지금 다리 놓고 길래 놓고 뒤로 미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교육 정책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승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말씀입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육 정책은 그 나름대로 오랜 세월 연구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 지금 그 우리 화천군 교육청하고 얘기해보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화천군에서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너무 심한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그 아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기를 꺾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은 거기까지만 드리고요. 그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병원 같은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한민국은
지금 인력이라든가 지금 지자체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거기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병원이라든가 또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꼬이고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학생이 많아지고 학생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역이 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폐와 관련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에 맞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인 거 아닌가. 교육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세훈 후보께도 질문할 수 있는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후보께서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이 최문순 후보가 최고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보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특혜받는 몇 명만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혜택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군수가 되면 교육 평등 기회에 그런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나다도 연수도 시키고.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승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 1분 30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학교 화천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 또 교육장님을 만나보면 최문순 군수 후보님의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지금 제가 많은 연설 때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자율성을 갖고 자기 전문 분야를 최대한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문 분야는 제껴놓고 본인들의 예산 얼마를 지원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간섭하고 하면 일선에 있는 교육 공무원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또 큰 틀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 작은 예산 중요할 겁니다. 작은 예산 중요하지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체의 장은 나름대로 또 다른 위에서 보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도 볼 줄 아는 그런 단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문순 후보님 열심히 잘 하셨지만 조금 더 역량을 더 닦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새 후보 공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초 군 장병 외출 외박 구역 폐지 검토로 화천 지역도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죠. 결국 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서 지역의 반발은 수그러들었습니다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군 위수 지역 문제에 관한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새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세훈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 지역 해제가 논란이 된 그런 원인은 군 장병들의 인권 문제와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이 상중되기 때문이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안이 없는 위수 지역 해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화천 경제는 체질 개선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청년 군인들이 화천에 머물게 하려면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활력 넘치는 청년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문화가 살아있는 건국대 커먼 그라운드라든가 파주 프로방스, 전주 한옥마을, 먹거리촌 같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 프로젝트로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주말에만 나오던
군장병이 평일에도 나올 수 있게 국방부와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군장병 평일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장병들이 화천 시내를 누비면서 영화, 음악회, 연극, 회식 등 영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방승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안인데요. 그 위수관할 지역을 확대하면 지금 이제 그 화천의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 사내면 이제 그 마을 근거에 들렸는데요. 그 요 근래에 그 토요일, 일요일 카드 사용량이 30%가 줄었답니다. 30%가 줄고 또 그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춘천으로 나가려고 장병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화천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이제 장병들은 물건값이 비싸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만 실제는 그 장병들의 그 마음은 나 더 자유로운 곳에서 여기 화천보다 문화가 더 좋은 데서 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세훈 후보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그 우리 지역 내에 그 젊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든가 먹거리 공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응 방안은 사실은 그 저희가 그 폐특법이라고 그래서 그 태릉평정 쪽에 그 카지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 적경 지역에도 산업 기반을 유치를 하되 감면세를 주고 감면을 주고 또 군납 우선 납품권을 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그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꼭. 네, 시간이 지나서 다음은 최문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지역 폐지 문제는 국방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적경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적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과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 대변인에게 적경 지역 120만 주민의 의견 등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해 3월 7일 회장인 저를 비롯해서 적경 지역 시장군수 10명과 국방부에서 국방부 차관 및 실국장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안보에 차질이 않는 전제적 조건 내에서 국방부 관계자, 적경 지역 시장군수 대표, 적경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에서 시행 방법을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합의하고 일단 시행은 유배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적경 지역의 비싼 물가 등 폐해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군사시설보호법, 적경 지역 특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실질적 적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에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 주제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2분 동안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30초 동안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1분 30초간 듣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상호 토론 주제는 지역 현안에 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공약 발표는 방승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화천은 정말 그 어렵습니다. 그 농업 인구가 20% 그런 전국적으로 보면 그 농업 그 종사자가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화천은 20%예요. 또 지형을 보면 84%가 산지입니다. 또 그 농지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농업 인구는 20%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농업 인구를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도 물론 몇 사람은 잘 살겠죠. 하지만 과연 전반적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그 한정된 농토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새롭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그 미수관할 지역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부하고 상대를 해서 그 잠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폐특법이라고 해서 카지노라도 그 해 줬듯이 우리 적정 지역 쪽에 나름대로 그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정부에서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경을 써서 그 받아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단지 반대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이고 또 대안을 내놓고 그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 법안 하에서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그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방승일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최문순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 고속과 화천역 설치와 함께 역세권 효율적 개발 방안이 화천 발전 전략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화천역 설치 예정지로부터 차로 약 한 5분 거리도 채 안 되는 94만 평의 미개발 토지가 있습니다. 스키 리조트 사업을 계획했던 곳이죠. 어제 신문에 이런 강조가 실렸습니다. 스키 리조트 사업자가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방승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제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용산 이제 스키 개발 리조트 사업은 그 두 후보가 서로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민간인들은 여태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공무원들끼리만 알고 그 계약서라든가 모든 내용이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 선거 기간에 그 선거 그 용으로 그렇게 이제 들춰내고 있는데 우리 화천 국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그 서류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두 후보께서는 서류 자체를 공개를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듣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서고속철 또 동서고속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천이 제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서고속도로를 만드는 건데 그것만 되면 철원하고 화천 20분, 춘천하고 20분, 양구하고 인제 20분 해서 화천이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이 교통의 요지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이 원활할 겁니다. 제가 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 김세훈 후보 30초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 부용산 스키 리조트는 1997년 개척지구 사업을 해서 홍은표 군수님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잠깐 실무자였는데 최문순 후보께서는 그 실무자가 다 한 양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어불성설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방승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한테 자꾸 답변보다도 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어렵게 살면서 시장 안에서 장사도 하고 도연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행정에서 펼치는 행정이 과연 우리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과연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정말 밑에까지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게 아닌 정말 밑에까지 그 물길이 내려가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나한테 따뜻한 물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그런 행정을 펴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많은 그 공약서도 실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공약이 아닙니다. 이게 설명서가 아닙니다. 옛날서부터 고민해오고 지금 짧은 시간에 저희 이 모든 것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니까 야, 너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정주영 회장 종이 지폐 하나 가지고 가서 영국에 가서 돈 따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대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화천 가능합니다. 그 좋은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문순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방승훈 후보 질문에 이제 서론으로 됐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스키 리조트 사업자가 실은 광고입니다. 광고 형식을 보면은 스키 리조트 사업자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스키 리조트 사업자가 아닌 화천군에서 실질적 하지도 않은 스키장 사업을 화천군에서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사업자에게 수백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 측에서 요구해서 광고를 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한 거죠. 사업자는 지난 6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수십 차례 문서와 청문을 받았고 또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수백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개척지구 일방적 취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행정을 개척지구로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포장하라는 의도가 충분히 보입니다. 그럼 왜 개척지구를 취소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사업 부진에 있는 산림 및 농지 임야 개발 시 내야 하는 전용 부담금 120억 원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6년 6개월에 걸쳐 12차례에 걸쳐서 군청에서 문서도 보내고 감사원 감사받아서 지적도 됐고 강원도에서 2차례에 걸쳐서 취소 요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하고자 3년씩이나 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이 사업자는 전용 부담금 120억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 결과 본인도 포괄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 촉진 지구를 취소한 것입니다. 일방적 취소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세훈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최문순 후보 본인이 기획감사실장 할 때 용오리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니까 본인이 거기 간동면장을 재직할 때 용오리와 간청리 주민들을 잘 안다고 가서 설득을 해서 이전을 시킨 그 장본인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갑철 군수 밑에서 요직을 다 거치고 한 사람이 이율 배반적 얘기를 하면서 하면 하천에 네, 제한된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최문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키장 이전을 이위에서 특공 일대들을 간청리에서 용오리로 옮기게 됐었습니다. 그때 용오리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 군부대를 또 갖다 놔야 되냐 반대했습니다. 극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용오리 주민들을 잘 아니까 가서 협상해봐라. 협상단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용오리 부대를 용오리로 이전하는데 30억의 군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스키 리조트 사업에 스키 리조트 사업자가 하는지 화천군에서 하는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임 군수의 은혜 받았습니다. 전임 군수님이 저 과장시켜줬습니다. 부은소시켜줬습니다. 인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썩은 행정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아야죠.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공유재산,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대형 사업을 하면서 의회 승인조차 없습니다. 과장이었던 나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서로 끼리끼리 한 겁니다. 이런 사항은 군수 선거를 떠나서
화천 군민의 자존감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고 이런 행정은 8번, 3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방승일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세훈 후보께 요 시간이 잠깐 모자랄 것 같은데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끝마다 이제 중앙 정부의 힘을 힘 있는 정부 또 힘 있는 강원도 같이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문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 분권을 잊습니다. 지방 분권은 뭡니까? 중앙에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다 나눠줘서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겁니다. 인맥, 중앙정부 예산이 중앙정부의 프로젝트가 인맥으로 형성됩니까? 과거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문민정부 들어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선거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힘 있는 여당 힘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청와대 가서 문 대통령님한테 예산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라든지 관련 부처 정책을 심의하는 사람들의 우월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옳게 가려면은 공무원이 바로 서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중앙정부 인사권이 있다고 거기에 맞들러서 연출에 인맥으로 그렇게 행정이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세훈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화천이 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전국 최초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530원 시급에 차액 2,470원을 화천 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 지원 제도와 빈 상가를 활용한 청년몰 제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군부대 장병들도 상호 신뢰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청년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이 활성화되면 화천도 경기도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화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과 장교, 부사관들과 청년들이 화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를 꼭 만들 예정입니다. 군인 가족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을 건립하여 화천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융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의 문화는 지난 4년간 김은수 후보자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화천이 좋아 찾아왔던 예술가들은 다시 화천을 다 떠났습니다. 저 같으면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문화를 꼭 살리겠습니다. 문화가 살기 좋은 화천의 밑바탕입니다. 낙후된 지역 재생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에 전념할수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승일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드리려다가 못 드린 거 그거 마저 드리고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침 있는 사람에게 자꾸 기댄다. 또 그 사람을 자꾸 얘기한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군수의 공약을 많이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저희가 볼 때 군수로서의 자질이 약한 거 아니냐. 군수로서의 자질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남한테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김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1분 30초 말씀드렸지만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실무자 때나 과장 때도 인맥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만큼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붙으니까 그분들이 야, 화천에 가면 인재는 김세훈이다. 아까 산천어 축제를 처음 제가 기획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정갑철 군수와 동료들하고 같이 추진해서 성공시킨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산천어 축제를 10년 동안 하면서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도에 나가서 교육과장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관광개발과장을 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을 하면서 그것도 인정을 받아서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정책협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 하천에도 TP 관련 사업을 농공단지에 있는 이 엉성한 그런 사업체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벤처기업 한 15개를 유치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양질의 일자리 한 300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임 군수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고 김세훈만의 독특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문순 후보께 30초간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기 김세훈 바랍니다. 후보가 공약집에 산천어 축제를 기획하고 성공한 기획통했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이 기획한 것 시작한 건 아니다. 말씀 솔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나 산천어 축제는 김세훈 후보가 아닙니다. 정갑철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450억 공직자가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그걸 하물며 본인이 한 양 기획도 안 했으면서 기획하고 성공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세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광배 계장이 이렇게 추진할 때 제가 예산부서의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얼구미 가족 20명이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당시 같이 기획도 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광배 계장이 열심히 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회 때부터 정책기획단장으로 앉아서 그때서부터 3년을 계속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0만이 오는 그런 산천어 축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사무관을 승진하고 그다음에 어디 잠깐 나갔다가 2009년도에 다시 와서 관광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100만 이상이 와서 최우수 축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표 축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인정을 받아서 도로 가게 됐고 또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견문을 넓히면서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한 50개 지자체에 산천어 축제를 홍보하고 전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것은 꼭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천 지역 인구 통계를 보면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2만 5천 명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5%로 초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근본적인 인구 증대 방안과 이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간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말 우리 화천군 인구가 26,022명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4,946분으로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고령화 화천군입니다. 그러나 다소 희망적인 것은 2017년에 출생자와 사망자를 비교했을 때 출생자는 208명인데 비해서 돌아가신 분은 197명으로 출생자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화천군의 희망이 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이 낳고 기르는데 엄마들의 큰 걱정거리를 보면 첫째가 교육 부담입니다. 아이 낳기만 하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의료복지입니다. 부족한 의료복지시설 다 하겠습니다. 전문 소아과 금년에 했습니다. 내년 산부인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관리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족 문제 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까지 우리 군의 학생 수가, 중학생 수가 480명인데 비해서 우리 고등학생 수가 562명으로 중학생 수보다 고등학생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화천이 아이 길이가 좋으니까, 공부할 만하니까 지역의 중학생들이 의지로 안 낳고 지역에 머무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김세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천읍하고 사내면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 정도 되도록 낮은 편입니다. 군부대가 없는 간동면은 28.5%나 됩니다. 젊은 군인들이 많은데도 도시 소멸련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곧 화천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성, 보육, 일자리, 노인 문제와 연계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화천은 20, 30대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마땅한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여성 일자리 300개를 만들고 아이 돌봄 지원센터를 만들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겠습니다. 또 엄마 휴가 제도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번 육아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농공단지를 개편해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10개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귀농, 귀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대출 위주의 귀농 정책을 실제 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농지은행을 운영해서 농사 짓기 전에 농지부터 사야 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승일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화천으로 보면 다행스럽게 각 사단별로 그 전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역자들이 그 각 사단별로 1년에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천 관내에 3개 사단을 생각하면 500명에서 600명이 그 매번 이제 전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3인 가족이면 1,500명입니다. 그 1,500명이 이제 화천에 거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뺏기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선 그 전역자를 과연 화천에 어떻게 붙들어둘 것인가. 그분들의 진짜 원하는 그 직장은 무엇인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그 귀농 귀천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겠습니다. 실제 귀농 귀천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그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민원을 가지고 가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수십 번 다녀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안 되면 또 뭐 일선 공무원들에게 말하면 뭐 전례가 없다, 법 예산이 없다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 민원 처리 전담반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그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당부드린 말씀은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질문이 한 후보에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연설이나 장황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주어진 주도권 시간을 상대 후보들과의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당 4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세훈 후보부터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심은순 후보님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아드님이 지금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2015년도에 취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도에 있을 때 교육법무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행정인사부서에서 화천군에 전산직을 2명 뽑는데 3명이 올라왔다. 그와 더불어서 간호직도 1명을 뽑는데 2명이 올라왔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의아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직 군수님 아들이 있는 것 같다. 그 아들을 아마 채용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황제 채용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 2자리도 원래 전산직은 지금 전산계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6명을 정원을 만들어 놓고 2명은 일반직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가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전산직 2명을 뽑았는데 그것이 동점자 처리가 되었는지 어쨌든 그 후보자님 아들이 채용을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채용한 날 첫날부터 전산부서에서는 전혀 근무도 안 하고 다른 일반 행정직 자리에가 앉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아드님이 그 전산직이니까 승진이 빠른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심은순 후보자님께서도 아마 잠업 지도직으로 시작해서 농업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급 때 그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저같이 9급 공채 출신이 아니라 농업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전직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계를 거쳐 네. 이런 계장이나 과장을 거치면서 답변 기회도 좀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시기 주요 바랍니다. 요직에 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후보께서는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전철을 받게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알고 답변하려면 이 자리는 공식적 석상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고 고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2015년도 연도도 기억을 못합니다만 강원도에서 2015년입니다. 예. 강원도에서 공채 시험에 전산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임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들어서 모 후보 쪽에서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수사기관에 배포해서 별도 심사받고 감사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공채 떳떳이 합격했기 때문에 다 이상 없는 걸로 판명돼서 사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제 문제. 저 잠업직 안 했습니다. 1977년도 9월 11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임명장 받아서 신규 공무원 된 겁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팩트를 알고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언을 해야지 사실이 아닌 양 사실인 양 오도하고 호도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선거 천천히 기간 하세요. 동안에 SNS를 통해서 남을 폄하하고 하는 것이 생활화됐고 이제 버릇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 군수를 뽑으면 화천군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질부터 고치십시오. 나부터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군수되는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승희 후보께서 주도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GBN 때는 이제 나름대로 뭐 조금 이제 정책을 벗어난 자리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질문서도 그렇고 많이 이제 정책에 대한 질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이제 주로 두 분이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정책, 중기적인 정책,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정책이 아닌 그 과거에 지나간 일, 또 내지는 그 다른 일로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그 화천 군민들이 조금 속상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저희 화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인구 2만 5천, 6천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 또 자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규제 때문에 생겨난 그 천연의 자원, 풍부한 물과 또 그 잘 보존되어 있는 산, 이런 또 맑은 공기, 수도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상품화시켜서 드러나 있는 유형의 산물이 아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무형의 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상품화시켜서 우리 화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박 후보님 안타깝습니다. 질문도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최문순 후보께서 출생자 208명, 사망자 10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은 군인 가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아기를 낳아줘서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화천은 유독 전국에서도 출생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책을 베풀 것이며, 제가 오면서 춘천에 키즈 카페가 운영되는 그 옛날 미군 기지 거기를 들러봤습니다. 정말 잘 돼 있더군요. 꼭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또 군인 가족분들이 정말 그 신랑들이, 남편분들이 훈련을 나가면 그야말로 독수봉방 정막공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안타까움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보듬어 줄 건지, 네, 이런 다시 거에 한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군수 일방적인 후보님, 연설이나 장황한 질문은 상가해 주시고요. 최문수 후보께서 네, 진행해 거기에 주시기 대해서 좀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방성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상은 표현을 군인 가족이라는 표현보다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사실 아이 낳을 수 있는 건 젊은 여성이 낳지 70 먹은 할머니가 낳지 못합니다. 인구 증가도 사실상 젊은 가임 여성, 우리 국민들이 하신 겁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천에 오다 시골이다 보니까 남편이 화천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오셔갖고 문화적 혜택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아이들 교육 크게 걱정하십니다. 이러한 것 세세하게 하나하나 화천군에 계시면 화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민간인, 군인 가족 안 따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 예산 고루 나서 부족하고 힘든 거 같이 배려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 화천군의 올바른 길이며 우리 화천군의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군인 가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출생자, 사망자, 이게 그 팩트가 어느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젊은 하는 겁니다. 여성이라서 가임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했으면 맞춤형 좋겠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 과연 그 팩트를 잘 알고 계시고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건지, 그 네, 말씀을 하겠습니다. 방승일 후보께 드린 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후보께 주도권 행사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자시된 얘기도 듣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김선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7월경 풍산리 769번지 한 5,800평방미터의 땅을 김세훈 후보의 가족과 그다음에 친누나, 그리고 김세훈 누나의 김세훈 후보와 지인인 박모 씨 세 사람 공동 명의로 구입합니다. 구입 당시에는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 씨는 80대 노인이신데 이 개울을 건너다니까 농사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에다가 여기다 다리 좀 놔달라고 수차례 수년간 건의를 합니다.
화천 출신 도의원님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김세훈 후보 가족께서, 지인께서 이 땅을 산 지 1년도 안 돼서 여기에 이러한 길고 다리가 생깁니다. 물론 맹지 땅에 다리가 생기니까 예, 땅값이 올라갔겠죠. 질문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는 배나무밭에서 가끈덕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박끈덕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땅값 올라온 거 좋지만 이 다리를 놓는 모습을 보고 그 땅을 파신 할아버지가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몸져 누우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정황에 대해서 전 땅 사고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다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적에, 이제 노인네가 계셨을 적에 이 다리를 놓아줬으면 그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네. 이런 마음에서 김선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떴더만요. 화천군 자유 게시판에. 그저께 그리고 후보 연설에서 최문순 후보께서 똑같이 그렇게 네거티브를 했습니다. 그 땅은 2010년도에 구입한 건 맞습니다. 저희 선친이 살던 그 곳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땅을 사달라 그래서 누님께서 아마 같이 해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놓은 거는 저도 어떻게 놨는지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주종아 의원께서 자기 포괄 사업비로 한모 하는 그분한테 어디다 놓냐고 건의를 하니까 아마 여기 7, 8가구가 있으니까 저 밑에보단 위에다 놓는 게 낫다 해서 그거는 그 예산이 주종아 의원 예산으로서 기존에 서 있던 것이 아마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땅은 아직까지 맹지입니다. 앞에 다 길이 막혀 있어서 저는 활용도 못하고 그 당시에 3만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도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둥그레를 심어서 지금 8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 네거티브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선배로서의 자격이 좀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까? 네. 네. 어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발언이나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방승일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천 국민 여러분,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싸웁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화천, 또 세계 속의 화천을 꿈꾸는 우리 화천인이 아닙니까? 정책을 얘기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요것저것 비판도 하고 해야 될 자리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화천군 1년 예산이 약 3천억입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250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 또 미래에 대한 먹거리, 또 미래의 우리 직장 일자리,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득 창출,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두 후보께서는 여태 공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서도 아까 최문순 후보께서 아직 그런데 그 고민을 안 해봤다, 이제부터라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화천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이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 여태 온갖 사회단체장을 맡아서 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그 단체를 맡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조직이, 내 삶이 또 우리 그 공동체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같이 또 애써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문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공무원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민을 우선시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 힘듦을 대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산천어 축제를 기획한 사람이 엄연히 춘천에 살아있고 이를 계획해서 제1회 산천어 축제가 전담했던 계장과 직원들이 지금도 화천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위해서 화천군청에서 하지도 않는 스키장을 직접 하는 것처럼 꾸며서 수백억 원의 특혜 결과를 가져오는 불법 투성이의 행정을 주도한 사람, 가족의 이름으로 맹지의 토지를 사서 다리와 길을 놓아서 땅값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과연 화천의 군정을 맡기실 수 있는지 유권자 여러분은 정확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함께 행복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기호 2번 최문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훈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에 힘입어 기호 1번 저 김세훈이 화천 군수가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를 통해 화천의 미래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쌈짓돈에 산 표심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잘 사는 화천을 만들겠습니다. 화천에서 나서 잔뼈가 굳고 도청으로 나가서는 국장까지 하면서 청와대, 여당, 중앙정부, 학계 등의 폭넓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 힘으로 정체된 화천, 먹고 살기 힘든 화천을 확 바꾸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화천을 꼭 만들겠습니다. 아이들과 청년이 꿈을 이루고 어르신께서 공경받고 대접받는 화천, 돈이 되는 일자리가 있고 여성과 군인가족, 장애인도 행복한 화천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돕습니다. 집권 여당과 중앙정부가 나섭니다. 이를 받아 제가 화천군의 머슴으로 화천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세훈입니다. 믿고 찍는 기호 1번 김세훈을 화천 군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선된 후에도 말씀드린 모든 것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 힘들고 지쳤을 텐데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새 후보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투표일까지 8일 남았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께서는 후보자들의 공력과 면면을 살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